자, 우리 학생들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는 이제 사회보험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의료보장제도, 그 다음에 첫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해외 사례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료보장제도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건강권 보호죠. 건강권. 그래서 이제 의료 혜택을 조금 더 이제 부담스럽지 않게 이제 받을 수 있는 건강권 보험인데, 이런 이제 보건의료 서비스를 국가나 사회가 제도적으로 제공을 해 주는 거.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나라 보면 이제 물론 다른 나라도 거의 일률적으로 이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제 건강보험에 가입을 해서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던가, 의료급여, 그래서 이제 어떤 자립할 수 없는 분들한테 제공을 해주는 의료급여라던가, 그 일을 하다가 근로를 하다가 상해를 입었을 때 또 혜택을 주는 이제 산재보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의료보장 제도에 포함이 되겠죠. 자, 의료보장 제도 유형은 아까 시간에 잠깐 얘기한 것처럼 OECD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내셔널 헬스 서비스. 서비스를 제공한다. 누가? 국가가 국민에게. 그러다 보니까 이 S라는 말이 들어가는 서비스는 국가가 무료로 국가가 무료로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앞에 있는 NH, 내셔널 헬스는 똑같고, 서비스냐, 인슈어런스, 보험이냐, 요 차이가 있는 건데요. 어쨌거나 이제 사회보장의 아버지인 비버리지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영국이 대표적인 나라예요. 이 NHS를 제공하는. 그래서 이제 국민의 의료 문제를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출생에서 사망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런 이제 그 법적인 근거로 해가지고 일반적인 조세,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을 해서 모든 국민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NHS 방식을 비버리지 방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영국 당연히, 그 다음에 스웨덴이라든지 이탈리아 같은 나라에서는 이렇게 NHS 방식을 채택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아파도 뭐 돈 걱정 없이 병원에 가니까 굉장히 좋다. 저 나라 굉장히 부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항상 장단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NHS의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은 또 뒤에서 이제 살펴보기는 할 텐데, 어쨌거나 약간 이게 경쟁이 없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예. 경쟁이 있어야지 발전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NHI 방식, 그래서 인슈런스 보험을 이제 가입을 해가지고 이제 취지가 뭐냐? 의료 문제는 각자 책임, 자기 책임 의식을 견지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사실은 무료로 다 해주면 내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된다, 이런 것들. 물론 이제 건강이 뭐 최고이긴 하지만 스스로 이제 건강을 챙기기도 하고, 되도록이면 이제 병원에 안 가는 방식을 채택하고 뭐 이럴 텐데, 이제 S형 서비스 형식은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인슈런스, 내가 보험료를 대고 막 본인 부담금도 또 내야 되고 뭐 이러다 보면 내가 최대한 의료 서비스는 안 받는 게 좋겠구나, 뭐 이런 것들,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자기 책임 의식을 이제 해야 된다, 견지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보험료도 내고 이제 본인 부담금도 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게 이 국민건강보험형이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다 본인한테 책임을 묻느냐? 그거는 아니고, 정부가 또 이제 나름 이제 국고에서 지원해드는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서비스 같은 복지제도 서비스 이런 것들도 마련을 하고. 근데 이 인슈런스 같은 경우는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회보험, 사회보장, 의료보장에서 뭐 항상
나오는 인물이 두 사람이 있잖아요. 비버리지하고 비스마르크. 그래서 영국의 비버리지 방식, 독일의 비스마르크 방식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 놓기도 해요. 그래서 비스마르크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기 책임 의식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본인이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지만 이제 공고하게 돌아가는 그 바퀴처럼 잘 굴러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NHI 방식을 채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옆 나라인 일본이라든지 프랑스 이런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본인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채택을 하는 국민건강보험료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 NHS와 NHI를 조금 비교를 해볼까요? 자, 보시면 이제 적용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국가가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예방, 뭐 물론 NHI도 있기는 하지만 적용이 이제 예방, 아프지 않도록 그 다음에 치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NHI 방식은 일단 예방도 있기는 하지만 주로 치료 중심. 그래서 우리가 건강보험에 가입을 하면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러니까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치료비를 거의 대부분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치료 중심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그 학생들 문케어, 문재인 케어 서비스 이런 거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예방 차원으로 해당하는 것들도 건강보험에 혜택을 줘야 된다라고 발표를 했다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 뭐 아니면 이제 기득 세력권들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이제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어쨌거나 말이 나왔으면 조금씩 바뀌는 부분은 있겠죠. 근데 지금 적용 대상은 이제 치료 중심이다. 그 다음에 재원은 이제 그 서비스 방식은 100% 조세로 이루어지는 거고, 보험 방식 같은 경우는 보험료, 그 다음에 또 일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부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정부 세금은 뭐 20%를 주겠다, 뭐 30%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의료기관은 그 서비스 방식은 거의 대부분이 국유화이고요. 일부 사유화되는 이런 것도 있기는 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병원은 의료기관은 의료인이 개설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유화가 중심인 거죠. 물론 뭐 진료원, 보건소 뭐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뭐 일부분인 거고 거의 대부분은 의료기관은 사유화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수, 의료 보수. 그래서 치료를 받았거나 이랬을 때 보수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그래서 뭐 인두제, 봉급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인두제 라든지 봉급제 이런 것들을 이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행위별 수가제죠. 그러니까 행위별 수가제 같은 경우는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의료 수가를 따져가지고 그 의료 수가대로 이제 지급을 해주는 행위별 수가제.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청구를 하느냐, 심사 청구를 할 때, 또 심평원에다가 이제 청구를 할 때 빼먹는 게 있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병원에 이제 나름 불이익, 뭔가 했는데 이렇게 보수를 못 받으면 이제 불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행위별 수가제, 물론 행위별 수가제도 장단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DRG 하고 있죠. 네. 신포괄 수가도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이제 지금 이제 시범 사업으로 굉장히 많은 병원에서 하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은 이제 그 신포괄 수가는 아직까지는 이제 시범 사업인 거고 지금은 DRG로 해가지고 DRG도 이제 그 과나 질병이 이제 4개 과에 7가지 질병으로 딱 제한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범위는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DRG 지불 제도로 인해서 의료 보수를 받고 있고
자, 관리기구는 국가에서 하니까 당연히 그 서비스 방식은 관리기구가 국가가 되는 거고, 우리 같은 경우는 보험자죠. 보험료를 냈으니까 우리나라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점은 분명하게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도 가끔 시험에 나오죠. 보험자에 해당하는 기관은 이라고 해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가 되는 거죠. 물론 사보험은 아니죠. 사보험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생명에다가 생명보험을 들었다 그러면은 그 보험에 대한 보험자는 삼성생명이 되는 거고요. 자, 민간보험.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금, 그래서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손보험이라든지 암보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비급여.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다. 암에 걸렸는데 뭐 최신 그 검사 기구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그 암에 걸렸을 때 화학 치료라든지 방사선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방사선 치료도 방사선 장비가 뭐 토모테라피라든지 막 이런 것들은 또 금액이 조금 올라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은 또 국가에서 뭐 100대 100으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제 보험료가 부담이 되니까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나는 좀 상급 병실을 이용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조금 좋은 데로 입원을 하고 싶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 일정 한도 안에서 보험금을 이제 지급을 해주는 이런 이제 실손보험이라든지 암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의료보장제도에 포함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요, 그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보험, 이 사회보험이 미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용 대상이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노령자라던가 아니면은 일부 저소득층이라던가 장애인이라던가 이렇게 이제 그 대상자가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나머지 일반적이신 분들은 그 사회보험으로 혜택을 못 보다 보니까 민간 보험을 가입을 해요. 그래서 미국은 사회보험이 주가 아니라 민간 보험이 주인 굉장히 유일한 나라 중에 하나죠. 예. 그래서 뭐 블루크로스라든지 브루실드 뭐 아니면 이제 그 HMO 이렇게 이제 굉장히 다양한 민간 보험이 발달해 있는 나라가 이렇게 이제 미국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 그런 영화도 있었어요. 미국인인데 옛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그 그린카드 그래서 미국 영주권을 이제 미국 국적을 따기 위해서 굉장히 막 다양한 불법을 행하기도 했고 막 미국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영주권을 해가 해서 굉장히 많이 그 어려움을 이제 많이 하셨었잖아요. 예. 근데 반대로 미국인들 중에 아픈 사람,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캐나다로 또 불법 이민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대요. 병원비를 감당을 못해서. 근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또 이 사회보험이 잘 적용이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역으로 그래서 그냥 평상시에는 이제 미국 아메리칸 하면은 굉장히 많이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데 아프면 또 살기 어려운 나라가 또 미국이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좀 경제력이 있어서 민간 보험에 빵빵하게 가입이 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에 당하는 어려움 이런 것들도 크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진료비 지불 제도, 그래서 이제 의료 수가 5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기는 할 텐데, 어쨌거나 진료비 지불 제도라는 게 요 1장에 있기 때문에 잠깐 언급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다 차이가 있기는 해요. 그죠? 그래서 NHI냐, NHS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또 그 국가가 표방하는 또 이제 제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기는 한데 대표적인 진료비 지불 제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행위별 수가제, 그래서 건당 해가지고 수가를 매겨서 이제 지불해 주는 제도가 있고, 인두제 같은 경우가 아까 잠깐 얘기했죠. 그 영국 같은 경우는 인당, 그래서 한 의사가 몇 명의 환자를 받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진료비를 지불해 주는 의료 수가에 해당하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봉급제 같은 경우는 그 진료 행위에 상관없이 우리 뭐 연봉 받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제동이 되는 봉급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포괄수가제, 그래서 이제 그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과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총액계약제,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봉급제하고 이제 뭐 총액계약제하고 조금 헷갈리기는 하는데, 그래서 총액계약제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진료비 지불 제도에 포함이 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의료 수가에서는 사실 뭐 인두제, 봉급제, 총액계약제 이런 것들은 우리하고 좀 상관없는 이런 것들이라 가지고 그 의료 수가에서는 주로 행위별 수가제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포괄 수가제, 그래서 이제 DRG하고 신포괄 수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보험 제도란,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 또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앞에 이제 우리 4대 보험 하면서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기는 했지만, 어쨌거나 정의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연한이라는 말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우연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자해나 가해 뭐 이런 것들은 또 건강보험 제도에서 혜택을 안 해주는 거 우리 학생들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이제 일시에 한꺼번에 일정 기간에 이제 과도한 진료비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가게가 파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한 달 벌어서 먹고 사는데 거의 대부분 직장인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달 벌어서 한 달 그 다음 달 살고 또 벌어서 그 다음 달 살고 이러는데 갑자기 막 진료비로 막 몇 천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은 가게가 파탄, 뭐 파탄까지는 아니어도 휘청휘청 뭐 이런 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보험, 제가 보험, 인슈어런스라는 것들은 이제 그 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보장하기 위해서 뭔가를 이제 모아놓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 국민들이 평소에, 그러니까 가입한 가입자인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서 기금을 마련을 해 놨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 관리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기금을 마련을 해 놨다가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래서 이제 뭐 질병에 걸렸거나 이제 그 다쳤거나 이랬을 때 보험 급여를 해 줌으로써 국민 상호 간의 위험을 분담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국민 건강보험 제도라고 한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건강보험의 필요성은 이렇게 세 가지로 필요성에 대해서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첫 번째, 거의 주가 되는 거잖아요. 과중한 의료비를 좀 경감시켜서 이제 몇 천만 원 나왔을 때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이제 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해가지고 딱 4대 보험에 가입이 돼서 한 2달 일을 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산재 일을 하다가 다쳤어요. 그러면 원래 내가 낸 보험료는 사실은 뭐 몇십만 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계속 그 진료비가 막 눈처럼 쌓이고, 그래도 어쨌거나 그때의 보험 부담은 경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계속 기금을 마련을 해줘야 되는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국민 간 균등한 의료 혜택. 그래서
보험료는 차등으로 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내 소득에 따라서, 내 월급에 따라서 차등으로 보험료를 내기는 하지만 혜택을 받을 때는 균등하게 받겠다. 그러니까 아까 잠깐 얘기한 뭐 소득 재분배 뭐 이런 차원으로도 혜택은 균등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회 보장에서 내왔던 의료 보장은 일단은 국가에서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해줘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건강보험을 통해서 국민의 건강권을 실현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건강보험 제도인데 이 건강보험 제도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은 요 5가지. 자, 얘도 시험에 종종 나오는 거죠. 그래서 법률에 의해서 강제 가입이 되어 있다. 일단 소득이 발생하면 지역보험이든 직장보험이든 강제로 가입이 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득에 따라서, 그러니까 능력에 따라서 보험료를 차등으로 부과를 하겠다. 그래서 많이 버는 사람은 보험료 좀 많이 내라.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도 된다. 대신 혜택은 균등하게 해주겠다. 그게 이제 세 번째가 되는 거죠. 보험급여의 균등한 혜택. 그래서 이제 그 보험료를 차등으로 부과를 하기는 하지만 급여는 혜택은 균등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강제보험이다 보니까 보험료 납부의 의무성. 그래서 이제 월급을 다 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험료를 얼마를 다시 내라 이게 아니라 미리 다 강제로 이제 보험료를 납부를 부과한 다음에 나머지 월급을 이렇게 지급을 해주는 이런 형태를 쥐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보험료 분담. 그래서 가입자와 사업주, 정부가 비용을 부담을 해요. 그래서 우리 건강보험이라든지 연금, 고용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 이런 것들은 50대 50이잖아요. 네. 가입자와 사업주가 물론 이제 뭐 사학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렇고 또 일부는 정부가 부담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사업주가 100% 보험료를 부담하는 게 있다라고 했었죠. 기억나죠? 우리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100% 이제 그 보험료를 이제 사업주가 내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의료 보장을 위해서 그 다음에 사회 연대, 균등한 혜택을 주면서 사회가 이제 연대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득 재분배 이런 기능을 위해서 이렇게 특징을 마련을 해놨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거의 대부분 이제 사보험으로 하는데 국가에서 이제 그 이제 혜택을 해주는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요거는 뭐 메디케어라는 게 있다, 메디케이드라는 게 있다, 그 다음에 HMO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은 뒤에서 조금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자, 메디케어. 메디케어라는 거는 이제 미국 정부가, 그러니까 메디케어는 미국 정부가 하는 거고요. 메디케이드 같은 경우는 정부하고 주정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연합 정부가 있고 주 정부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담을 하는 그 기관이 어디냐, 이제 미국 정부냐 아니면 연방 정부하고 주 정부냐에 따라서 메디케어하고 메디케이드가 좀 달라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상자도 조금 달라져요. 그래가지고 메디케어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65세 이상의 대상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 노인장기 요양보험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소정의 자격을 갖춘 사람한테
미국 정부에서 혜택을 줘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소정의 자격을 갖춘 대상자 중에 이제 장애자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연방 정부가 재원을 조달을 하는데 사실 대상자가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공적 보험 대상자가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뭐 전 국민의 한 뭐 20% 30%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혜택은 거의 뭐 예, 어, 우리나라의 사회보험과 사보험이 합친 것 같은 혜택은 굉장히 좋은데 대상자가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하면 될 것 같고 메디케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65세 미만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국민 미국 국민이 되는 거잖아요. 메디케어 같은 경우는 국민 그 연방 정부가 하다 보니까 그래서 다 해당이 되는데 메디케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연방 정부하고 주 정부가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요 위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일부 그래서 65세 미만의 저소득층이라든지 그 다음에 메디케어에 해당하지 못하는 뭐 장애인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임산부 임산부 같은 경우도 산전 진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그 의료 혜택을 받아야 되는 이런 대상자 중에 하나가 또 임산부잖아요. 그죠? 그래서 임산부라든지 아니면은 극빈 계층 그래서 우리나라도 노숙자 이런 분들도 제법 많으시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도 진짜 노숙자가 많거든요. 뭐 이런 이제 극빈 계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팠을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공동으로 그러니까 쉽게 뭐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뭐 지자체처럼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주 정부가 다 따로 있다 보니까 이렇게 연방 정부에서 일부, 주 정부에서 일부 이렇게 이제 공동으로 재정을 마련을 해가지고 이제 혜택을 주는 메디케이드라는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네 공적 부조는 사실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일부 해가지고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연방 공무원 같은 경우는 연방 공무원 공제라고 해서 공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군인이 굉장히 좀 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군인이나 군인 가족, 그래서 군인의 피부양자 이런 사람들도 공적으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또 현 군인은 아닌데 퇴역 군인 있죠. 퇴역 군인 우리 학생들 뭐 미국의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그런 거 많이 뭐 미국 드라마 NCSI 뭐 이런 거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제 군인이라든지 아니면 퇴역한 군인들이 의료 혜택 받는 거 이런 걸 좀 봤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공적 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사실 뭐 군인이 뭐 전 인구의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그죠? 우리나라처럼 뭐 그렇게 뭐 국방의 의무 이런 게 있는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일부적으로 이렇게 공적 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로 일부분 혜택을 받는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민간 보험. 그래서 공적 보험은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한 20에서 25%이 정도 이제 물론 이제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죠.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이제 민간 보험이란 말이에요. 네, 민간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 잠깐 언급한 블루크로스, 블루실드, HMO, 일반 보험회사 이런 식으로 이제 그 HMO 같은 경우는 건강유지기구라고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조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의료 혜택을 민간에서 해당을 하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요 약간 우리나라는 사회보험이 주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민간 보험이 주를 이루기도 해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면을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면이 많은 나라이기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은 또 약간 국민들한테 부담을 많이 주는 이런 것들도 제도도 있다.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일본이나 영국에 대해서 알아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이 있어요. 그리고 뭐 개호보험, 공공부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건강보험이라든지 국민건강보험이 있는데, 여기 겐코겐, 그 다음에 꼬끄민, 겐코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건강보험이 사실 전체 보험의 한 3분의 2 정도 되고요. 나머지가 이제 국민건강보험이 돼요. 예. 근데 이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예. 그래서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은이라고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이제 사회보험이라고 불리는 기업이나 관청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이제 대상으로 이제, 근데 우리 거의 대부분 취업을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직장인 건강보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국민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일정한 장소에 거주해서 납세 의무를 지니고 있으면 우리 이제 지역가입자 비슷하게 해가지고 누구라도 가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청을 이제 해가지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뭐 유학생이라든지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국민건강보험에 이제 가입을 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외국인을 건강보험에다가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또 유학생들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건강보험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제도가 마련이 됐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나뉜다. 그래서 건강보험과 국민건강보험 로 나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하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건강보험이라 국민건강보험이라고 해가지고 직장인 가입자냐 지역인 가입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명칭이 달라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병원이나 진료소에서 치료를 받는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본인 부담금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일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본인 부담금은 총액의 30%로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유학생이라든지 외국인 이런 사람들도 신청을 해서 절차를 밟으면은 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라는 거. 예. 자, 그 다음에 개호보험은 사실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요, 그 일본에 있는 개호보험을 많이 따왔어요. 네. 그래서 케어 인슈런스라고 해가지고 일본에 이제 개호보험이라고 이제 명칭이 되어 있는데, 거의 비슷해요. 노인장기요양보험하고. 그래서 고령자와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로 2000년 4월 1일부터 실시가 됐대요.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2008년 7월부터 실시가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 2000년도에 고령화 사회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정부에서 이렇게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노인을 위한 어떤 제도도 마련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준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 준비위원회를 이제 그 고령화 사회인 국가, 고령 사회인 국가, 뭐 초고령 사회인 국가 이런 데 다 파견을 해가지고 배워왔는데, 그 중에 이제 대부분을 요 개호보험, 그래서 이 나라는 벌써 2000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호보험 같은 경우는 1피 보험자와 2피 보험자로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1피 보험자는 65세 이상이신 분들, 그래서 개호가 필요하거나 요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요 개호, 그래서 와상 상태, 그러니까 이제 뭐 몸을 이제 움직이지 못하거나 치매 걸린, 그래서 이제 그 케어가 필요한 요런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요 지원, 그래서 좀
허약해가지고 옆에서 누군가가 지원을 뭐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을 해줘야 된다던가 뭐 이런 이제 대상자분들, 그래서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1P 보험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P 보험자는 우리나라는 65세 미만이면 노인성 질환에 걸리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 보험자라고 구분을 해가지고 만 40세 이상에서 64세 미만의 의료보험에 가입해 있는 대상자 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혜택을 주겠다. 네. 이렇게 명시를 해 놨습니다. 자, 공공부조도 마찬가지로 뭐 최저 생계비를 이제 유지할 수 없는 이런 분들한테 국가에서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보면 뭐 주택, 교육, 의료, 부족 이런 것들을 해주는,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 구비하고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얘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NHS 서비스 방식이죠. 그래서 국가가 거의 대부분 보건 의료를 이제 담당을 해주는, 그래서 이제 국민 건강 서비스는 국가에서 해주겠다라는 얘기고요. 그 공급 체계만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차 진료를 담당하는 일반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방에서 재활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이제 뭐 국영으로 운영이 되는, 근데 문제는 다 하다 보니까 웨이팅 기간이 좀 길다. 그래서 이제 기다리는 대기 환자가 굉장히 많다. 옛날에 일본에서도 잠깐 그런 적이 있었죠.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본인 부담금을 받지 않겠다라고 했더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병원에 입원해 있었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 도움이 필요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이렇게 뒤로 밀려지거나 입원을 못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해서 없어졌었죠. 근데 영국도 약간 그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앞에서 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번 쭉 PPT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세에 의해서 한다, 국가에서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게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영국 같은 경우도 보면 1차 의료 제공이 있고요. 2차 의료 제공이 있어요. 이거 하면 약간 떠오르는 게 우리나라 의료 전달 체계죠. 그래서 우리도 의료 전달 체계가 국민건강보험은 1차, 2차가 있고 의료급여는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국도 약간 이제 단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1차 의료 제공이 있고 2차 의료 제공이 있다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첫 주 강의는 이제 건강보험 이론 및 실무에서 일단은 이번 학기는 실무 1, 1이다 보니까 좀 이론 위주로 그리고 우리 앞으로 이제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되는데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런 이론 공부를 하겠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오늘은 사회보장이라는 게 어떤 거고 의료보장제도라는 게 어떤 것이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필요하면 뭐 또 뭐였지 하고 다시 한번 또 되짚어 볼 수 있도록 영상은 계속 올려놓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수고했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